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십니까, 이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개장하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훅가락 앉아가니까. 그러던데, 네. 맷집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국내 증시 장하고요. 네. 신고가 종목도 계속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또 월요병 타파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과장님, 부장님 표정이 밝으실 거예요, 오늘. 네. 그렇구나. 이 직장 상사의 표정만 봐도 오늘 네. 증시 컨디션을 알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다 편안해집니다. 자, 어쨌든 시장의 온기가 얼마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지 좀 네. 궁금하고 있고요. 오늘 또 랭킹이라든지 이런 또 진단을 통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온기를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그 방법도 중요하잖아요. 아, 그럼요. 밤잠 못 자고 나는 수익이 좋습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내는 조금 수익이 덜 나더라도 그게 좋을까요? 후자가 낫지 않을까요? 그게 나아요. 이게 몸 좋을 때는 아줌마 같아. 24시간 자다 일어나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안 돼, 안 돼. 맞아요. 네. 마음 편하게 또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들 저희랑 함께 같이 고민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 때문에 이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데 스트레스 받는데 잠을 못 자 내가 이런 맞아, 종목 맞아. 있으시다면 네. 저희한테 넘겨주시고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유튜브와 전화로 종목 봤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3가지 정확하게 남겨주시고요. 네.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거를 남겨주시면 더 디테일한 답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자세하게 남겨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1174분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또 많은 분들께서 저희에게 인사를 또 나누어주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오셨어요. 강사님, 알고고님, 네. 윤조경님, 네, 서당깨님. 그렇습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밥값 못 보셨대요, 서당깨님. 밥값. 네. 한 끼 정도 굶는 건 괜찮죠. 네. 다음번에 굶으란 얘기예요? 굶고 외식으로 벌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또 종목에 대한 고민 지금 아직은 올리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 딱 네.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바로 또 받아드리면서 네. 진단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또 싸내고 되니까 또 슈림 로봇을 아주 로봇 좋죠. 핫한 종목을 올려주시는데 로봇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요즘 시장의 주도주가 아닌가. 주도주죠. 로봇은 네. 항상 괜찮은데 주변이 계속 바뀌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런 중심에 서 있지 못할 때는 얼마나 또 요즘에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오히려 더 힘이 빠지지 않으실까 이런 네. 생각도 듭니다. 네, 월요병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를 충분하게 활용을 해주시면 그럼요. 되겠습니다. 같이 컨디션을 끌어올리면서 수익률도 한번 높여볼까요?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의 랭킹 김수경 앵커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어떤 랭킹이 있는지 한번 키워드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네, 보여주세요. 오늘의 랭킹 키워드는 인플레입니다. 골치 아픈 주제를 갖고 왔네요. 관세를 왜 이렇게 때린다고 그래요? 관세 때문에 네. 제가 인플레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한 나라하고만 옛날에 싸우더니 네. 이제 한번 연습해봐서 그런지 미국 제외한 모든 나라와 싸우고 있는 이 탄을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가의 동침을 저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적을 또 잘 활용을 한다면은 충분히 저희한테도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나저나 인플레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렇죠?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싸요? 그게 네. 진짜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죠. 월에 카드값이 얼마 나왔나를 딱 보게 되면 하나하나 맞네. 그 죄목이 드러나죠. 죄목이. 오늘 제 카드값 나가는 날이에요. 오늘이요? 무섭다. 아이고. 왜냐면 카드값이 빠져나가고 나서의 잔고가 무섭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밖에 안 남았나. 아껴야 되는데. 자, 네. 어쨌든 한 달마다 우린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인플레와 관련해서 네. 어떤 질문인지 보여주세요. 요겁니다. 네. 4인 기준 적정 외식비는 얼마일까요? 라는 설문조사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4인 기준. 네, 4인 기준. 옛날... 요즘에 4인 기준? 4인 기준이 아직까지는 제일 에버리지인가 봐요. 평균? 네, 평균인 것 같긴 한데 3인 기준이시죠? 3인이기도 한데 네. 옛날에 이제 저희 집이 옛날에 다 4인이잖아요. 옛날 본가는 4인이시죠, 맞아요. 그때도 네. 한번 밥 먹으러 가면 얼마 나왔어요? 10. 네, 저희는 아들만 둘이에요. 그래서 이제 먹을 때 이제 한참 성장기 때 중학교 때 요때는 정말 그때 최고조죠. 그때 전 스스로 식비 최고. 스스로 제가 먹는 게 하늘에 닿았구나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많이 먹었어요. 그때는 거의 20만 원 평균이었고 와, 그 당시 20만 원이면 지금 한 30만 원 넘는 거 아닙니까? 동생이랑 둘이서 한 돼지갈비 한 10
12에서 13인분 먹었죠. 와, 그렇게 우리 먹도록 엄마 아빠 옆에 내버려, 손가락 빨고 있는데. 먹도록 내버려 두시나요? 그럼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먹는 거 갖고 거는. 뭐라고는 서럽게 안 하셨어요. 맞아. 애들도 못 먹을 말리지 텐데. 먹겠다는데 어떻게 말려요, 그쵸? 나중에 뚱뚱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한 20만 원씩 썼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아, 엄청납니다. 네. 저희 집이 글쎄 앞으로 그렇게 미래가 보이네요. 저희 집의 미래가. 아들들은 그래요. 맞아, 많이 정말 많이 먹는데. 먹어. 예. 글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뭘 먹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니까 외식 그 메뉴가 중요하죠. 저희는 네. 돼지갈비집을 많이 갔었어요. 돼지갈비 가장 보편적이면서 불만 없는 메뉴. 그리고 약간 네. 이렇게 어린 입맛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갔었을 때 호불호 없이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아, 지금도 전통 강자가 아닐까 돼지갈비가 외식 네, 좋아하죠. 1등 아닐까 싶어요. 네, 저희 집에도 네. 좋아합니다. 네, 얼마의 외식비가 들어가느냐, 요거는 메뉴 선택도 중요할 것 같고 특별한 날은 조금 더 비싼 거 먹고. 그렇죠. 네, 그런데 요즘은 워낙에 물가가 비싸가지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외식비가. 그래서 네. 10만 원 이하부터 해서 외식 안 함까지 10만 원부터 읽다가 이제 화가 나서 외식을 안 해 내가 이렇게 간 건가요? 아니 이게 4위까지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하나 그래서 만든 제가 거예요? 하나 넣습니다. 외식 안 해버리겠다. 안 해버리겠다? 네, 돈 없다. 집에서 밥 먹자. 돈 버는 입장에서는 외식 안 하면 1등이긴 하네. 자, 어쨌든 이렇게 5개 중에서 이미 네. 5위는 드러났지만 하나 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정답을 맞춰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바로 오늘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분 만나볼까요? 좋습니다. 네. 토마토. 시크남. 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호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종목에 대한 얘기들 들어갑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저 해봐요. 올리자마자 제가 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싸네구띠님의 종목부터 바로 우와, 갑니다. 네. 자, 로봇입니다. 요즘 뜨뜻하고 뜨거운 종목 휴림 로봇. 자, 2,400원에 지금 현재 수익을 잘 보고 계시고. 상한가 갔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휴림 로봇의 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아까 오프닝에도 이미 예고가 된 바 있죠. 자, 한 방이에요, 저렇게. 전고점을 뚫어버립니다. 우와. 10%인데 네. 반년 만에 탈출했네요. 앞으로 전략 좀 부탁드립니다. 와. 성견지명 있으시다. 반년 전에 사셨다고요? 근데 반년이 너무 지옥 같지 않았나? 끈기도 있으십니다. 진짜 끈기가 있으시네요. 정말 자기 네. 머리를 많이 이렇게 뜯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지금 이렇게 한 방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게 강하다 보니까 그 다음이 또 걱정되긴 해요. 그래서 다음 스텝. 네,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휴림 로봇 지금 이제 수익 났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팔 생각 하셔야 돼요. 이제 이게 어떤 얘기냐면, 레인보우 로봇 출발한 지 한참 됐습니다. 그쵸? 예. 근데 레인보우 로봇도 이제 고가 횡보 구간이 한번 나올 때가 됐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단기, 중기 정도의 피크아웃이 나올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단계에서 일단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지점들이 뭐가 있냐면, 그렇다라면 오케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이제 삼성 로보틱스라고 불리고 있죠. 이 기업이 로봇 우주 모멘텀을 쭉 만들어주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글로벌에서도 로봇 관련 기업들이 한번 크게 상승을 했고요. 이 다음에 움직임은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될 것이냐를 보면은 이 산업에 대한 궁금증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로봇주로 인해서 돈 벌고 있는가? 아니면 여기다 돈을 쓰고 있는가? 아직 쓰고 있죠. 네, 로봇을 가지고 돈 버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다시 한번 또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야기뿐 아니고 집행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나와야 됩니다. 그럼 그런 측면들이 이제 부각이 되는 시기까지 또 한번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 건 휴림 로봇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측면이냐면 이제 대장주는 이제 올라갈 만큼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밑에 이제 후발 종목들이 하나씩 2등주, 3등주 올라갑니다.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좀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휴림 로봇은 로봇주 중에 거의 제일 꼴등이에요. 다른 로봇주들에 비해서 비전이라든지 또는 단순히 이제 투자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렷한 강점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휴림 로봇 같은 종목도 상한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흔히 말해 이런 건 이제 끝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오랫동안 보유하셨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상한가이니까 내일 거래일 출발부터는 갭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제 이런 측면 변동성을 활용해서 적절한 매도가를 잡아보시는 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로봇주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면 잡을까요 말까요로 간다라면 저는 이제는 안 잡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로봇주에 대해서 코멘트 많이 드렸고, 로봇주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콜옵션 이슈가 다시 부각될 때를 지점으로 해서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여러 차례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요, 이제 거꾸로 하셔야 돼요. 왜 제가 이 얘기 드리냐면, 자, 보세요. 지금 보면은 어떤 경제 방송을 봐도 로봇주에 대해서 다 긍정적인 얘기합니다. 자, 제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 콜옵션, 삼성전자 콜옵션 행사한다는 얘기는 2024년 초부터 있었어요. 이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로봇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 이제 이렇게 쏘고 나니까, 이때 가격이 10만 원대인데 40만 원까지 가고 나니까 이제 막 좋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시장은 그래요. 좋은 게 더 좋을 것 같고, 더 좋은 게 더 많이 올라갈 것 같고,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이제 욕망에 가득 찬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럴 때는 접시를 빼야 될 타이밍이죠. 파티가 한창일 때 접시를 빼라. 이럴 때를 두고 하는 이야기고, 지금 또 증시를 보면은 이제 특정 몇 개 섹터 말고 또 조정이 많이 나옵니다. 좋은 섹터에서. 이제 그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 타이밍으로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판단하고요. 같은 관점으로 이제 휴림 로봇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휴림 로봇 같은 종목들은 이제 반년 전에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건 먼저 산 게 아니고, 흔히 말해서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휴림 로봇은 중장기 투자할 만한 높은 가치를 지닌 종목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시장이 집중될 때 트레이딩하는 종목이지, 하루 이틀, 3일, 4일, 이 정도의 거래일을 두고 투자하는 방식을 선호하셔야 되는 종목이지, 이렇게 오래 들고 가는 버릇들이시면 다른 종목들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투자하시게 될 거예요. 물리면 들고 가고, 물리면 들고 가고. 그렇게 하면 계좌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택할 것인지, 그 종목에 알맞는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지점도 같이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사넬구띠님의 휴림 로봇. 자, 탈출했습니다. 자, 탈출 이후에까지 전략을 말씀드렸으니까 네. 괜히 이제 불안해하지 마시고 네. 잘 좀 대응을 하셔가지고 이 휴림 로봇 같은, 이걸 좀 다음번에는 좀 더 마음 편하게 딱 타서 탁 한번 치고 올라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고구님께서는 저는 상해 매도했지용 하고서는 또 자랑을 이렇게 남겨주시네. 축하드립니다. 너무 깔끔하다. 그렇습니다. 상해 미련 없이 빠빠이 하셨구나. 야, 이렇게 네. 강단이 쓰신 분들이 계세요. 네. 수익 얼마나 나셨을까 궁금하네. 그것도 네. 기간도 짧으면 얼마나 또 저희 야구르실까요? 구띠님께서 야구르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고구님께서. 저기 네. 몇 퍼센트 사셨는지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얼마에 들어가셨는지도. 예. 어쨌든 상한가 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 판단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뭐 1년에 몇 번을 기회지 않을까요? 없을 수도 있고. 저게 네. 진짜 로또 아닌가 이런 맞아요. 생각을. 그런 기분이죠. 사실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내게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다니까. 그런 거죠. 진짜 부럽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축하합니다. 찌찌뽕 하셨다. 돼지갈비. 그렇잖아요. 이 돼지갈비는 부동의 일이라니까요. 네, 잘 외식 만들었어요. 메뉴. 네. 네, 정말로 약간 옛날처럼 저렴하지는 않지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호불호가 좀 안 갈린다는 거에 만족하면서. 그게 대표적인 것 같아요. 호불호가 별로 없어요. 이 음식은. 안 돼지갈비. 맵죠. 네. 근데 약간 달콤해가지고 모든 남녀노소 거의 다 먹죠. 그쵸. 네, 베지테리안만 아니면 거의 다 먹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예. 돈 많이 벌어서 돼지갈비 한번 먹으러 가야 되는데 네. 시장이 그래도 오늘 좀 많이 받쳐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다음 종목은 저희 제이제이님을 모셔볼까 하는데요. 네. 카카오게임즈 남겨주셨어요. 그렇군요. 네, 카카오게임즈 25,000원 매수가시고요. 20%이신데 추가 매수해서 손실 없이 나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남겼었는데 너무 섭섭하게 내려오네요. 네, 저희 멀리 김근우 봐도. 전문가님 신규 매수 굉장히 신중하신 거 아시죠? 그렇죠. 네, 찬성을 과연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너무 손실이 크세요. 그리고 거의 종목 자체도 거의 신저가 라인입니다. 맞아요. 네, 15,000원의 신저가인데 약간 거기에서 좀 벗어나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너무 거래가 없고, 네, 뭔가 모멘텀도 특별히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시니까 나온 답이 이거밖에 없으신가 봐요. 그렇죠. 더 사자. 선택의 네. 영역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더 사자라는 거는 굉장히 또 리스크한 전략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카오게임즈입니다. 네, 제가 어떤 답변 드릴지 우리 앵커님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라면 더 안 삽니다. 이거 20% 비중 들어가 있는데 더 사서 평단 낮추겠다고 하면 20%보다 더 사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비중을 40%, 50%를 카카오게임즈에 넣어야 되는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안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카카오게임즈를 아예 안 들고 있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한 1억이 있습니다. 5천만 원을 카카오게임즈에 지금 넣으실 겁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그냥 안 샀다고 보고 카카오 게임즈만 딱 보고 안 사실 겁니다 아마.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물려있다 보니까 그런 판단을 하면은 좀 뭐랄까 그나마 낫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떤 거냐면요. 카카오 게임즈는 게임주 중에서 이제 실적이 많이 안 좋아진 기업입니다. 특히나 작년 그리고 재작년 올해까지 올해 초에도 신작이 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RS라는 게임 그리고 가디스 오더라는 게임 추가로 제가 몇 가지 게임을 기억하고 있는데 다 성적이 지금 안 좋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지금 단기 모멘텀이 좀 붙을 수 있는 게 카카오 그룹주에 대한 단기 모멘텀이 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시세가 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카카오가 좀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닥에서. 그러면 같은 그룹주 입장에서는 모멘텀을 좀 받긴 받죠. 다만 카카오만큼의 퍼포먼스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카카오 게임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거를 들고 가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거를 팔고 다른 거를 하거나 아니면 들고 가거나 합니다. 추가 매수는 여기서 더 하시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선택이 될 거고 다른 종목 또 좋은 투자를 통해서 지금 카카오 게임즈로 발생한 손실분을 어떻게 만회하는 전략이 사실 저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제 그 정도의 역량이 되지 않는다라면 이거 그냥 들고 가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시장이 전반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25년도, 26년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 말은 이제 우리 증시가 본래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도래될 거고 그 안에서 개별주들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시간이 도래될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큼직큼직한 섹터들이 테마의 열풍이라든지 섹터 단위 수급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실제로 카카오 게임즈는 거기서 게임주 안에서 굉장히 굵직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때 카카오 그룹주가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점도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신작을 계속 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왜 제가 기대하는 바라고 이야기 드리냐면 이러다가 터집니다. 게임주들이. 신작을 내고 신작을 내다가 안 되다가 하나가 괜찮게 된다. 그때부터 또 괜찮아지거든요. 이제 그런 지점들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게임주들은 투자가 밑바탕이 돼야 돼요. 돈을 계속 떼야 됩니다. 신작이 나올 때마다. 근데 그런 지점에서 카카오 게임즈는 다른 게임사들에 비해서 나름 자본력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바가 크죠. 그리고 올해 이제 1분기 가디스 오더를 필두로 해서 이제 듀얼 블레이드도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신작 기대감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모멘텀 좀 받게 되면은 제가 느꼈을 때는 25,000원 가격대까지는 큰 지장 없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냥 두시되 비중을 더 실어서 이렇게 가져가서 헤비하게 가져가는 것보다 나머지 비중, 나머지 현금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다른 타 종목들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얘를 걷어내고 다른 종목을 하실 수 있다. 그래도 좋은 종목을 포착하실 수 있다 하면은 저라면 걷어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죠. 투자는 결국에는 얼마만큼 시간 동안 얼마를 벌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한 기다림이라든지 시간 투자가 좀 어렵다라고는 판단이 들면은 사실 다른 종목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나는 시간 투자에도 상관없고 본전에 탈출하고 싶은 게 최종적인 목표다.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그러면 그냥 기다리셔도 됩니다. 다만 시간이 뭐 수개월 내지 1, 2년 정도 소요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걷어낸다. 다른 종목 투자할 게 있다라면 걷어내셔도 좋다. 왜냐하면 시간이 소요될 게 너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모순적이지만 같은 측면이 이게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상당히 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기호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는 안 된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말씀드렸던 전략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시청자님의 선택의 몫으로 남겨주셨네요. 그러게요. 네, 도저히 못 팔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면은 그냥 기다리시는 거. 그것도 뭐 어렵지 않은 방법이죠. 근데 머리가, 마음이 막 털려서 그렇지. 이게 성향에 따라서 많이 힘들 수 있죠. 이게. 네. 아니면 그냥 빨리 갈아타거나. 네. 그렇죠. 저 같으면은 빨리 갈아타는 게 속 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면 네.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리고 또 뭐 살 종목이 없으면 너무 고민되는데 잘 요즘 찾으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네. 요즘은 종목만 잘 고르면 또 괜찮거든요. 그러게요. 네. 너무 이게 미련을 두지 말고 어떨 때는 결단이 또 필요하기도 그렇습니다. 한 거니까 어떤 선택을 하실지 저도 궁금하네요. 네, 마음의 결단 서시면 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자, 그러면요. 오늘 랭킹쇼 5위 한번 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인 기준 적정 외식비는 얼마인가? 네. 입니다. 자, 5위는
다 아시다시피 보여주시죠. 외식하네. 라가 안 됩니다. 하고 만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 말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언제냐. 네. 외식하고 난 다음에 내가 계산할 때 그 자리에서 포스기에서 딱 얼마라고 딱 긁어주는데 세상에 일시불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네. 약간 3개월 할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얼마나 많이 먹었길래? 그 이제 네. 고깃집 같은 데 이렇게 가면 소고기 이런 데는 많이 나오죠. 제 애가 이번에 6살 됐는데 네. 걔가 1인분 먹을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요. 어른처럼 플러스 알파요? 2인분 이렇게 먹을 때도 우와.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거든요.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죠. 저도 많이 먹는데. 그러니까 비싼 거를 일단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 길을 들여놓으면 안 되죠. 일단 돼지갈비를 배불리 먹이고 나서 소고기집을 점프업을 하시는 게 나을 걸 그랬다. 그래서 네. 요즘에 좋은 거 하나 배운 게 네. 집에서 약간 1차적으로 밥을 먹고 가자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배를 불리고 나서.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목숨 걸지 말고 맛을 좀 고급스럽게 느끼다 좀 오자고. 좋은 방법이네요. 네. 꼭 한번 꼭 이 집도 그래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외식 네. 안 하면 제가 왜 넣는지 아세요? 왜요? 돈 때문에 그런 거는 꼭 아니에요. 그럼요. 뭐 쓸 수도 있지. 뭐 외식 한번 하는데 돈 좀 쓸 역시 수도 욜로다. 있잖아요. 욜로야. 그럴 수 있는데 힘듭니다. 애 둘 데리고 데리고 하고, 나가서 밥을 먹는 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그렇죠. 집에서 먹는 게 속편합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외식 안 하면 넣은 거예요. 이해해요. 네. 돈도 나왔는데 돈이지만. 정신없어 죽겠는데 배는 불러. 그러니까. 더 기분 나빠 그게. 욕만 먹고 들어오고 사장님들 눈치 봐야지. 그렇습니다. 예. 이러니까 안 나가게 되거든요. 네, 네. 저희가 그런데 좋은 음식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자, 5위까지 좀 공개를 해봤고요. 네. 이제 1시 구간에 어떠한 종목들이 여러분의 입맛에 맞춰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앵커 나와주세요. 1시 25분 구간 지나가면서 코스닥에 이어서 코스피까지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관세 공포를 비교적 잘 소화해내고 있는 월요일입니다. 그만큼 로봇주 속에서는 줄줄이 신고가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순위권에는 어떤 종목들 들어와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는 바로 클로봇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는 2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클로봇인데요. 오늘 또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22,300원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두 자릿수 상승률 여전히 이어지면서 21,000원 선 수준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로봇주 묶어서 한꺼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3위에는 시메스도 위치하고 있는데요. 나흘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찬가지로 오늘장에 5만 원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장중 고점 나타내고 상승폭이 약간은 둔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16% 여전히 두 자릿수 강세 움직임 이어지면서 현재는 46,5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6위에는 휴림로봇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종목 상담으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특히 SK텔레콤을 주축으로 SK그룹의 AI 로봇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휴림로봇은 이 SK텔레콤과 함께 누구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2,560원의 고점을 나타내고 현재도 고점 움직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위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로봇 대장주로서 끊임없이 신고가 랠리가 이어졌던 만큼 오늘 장에는 다소 쉬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4% 조정을 받으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40만 원을 벗어난 채 39만 3천 원 선 수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에는 유일 로보틱스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일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오늘도 장중에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48,000원 선에서 고점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이렇게 신고가를 마찬가지로 경신했습니다. 유일 로보틱스는 SK온이 대주주인 점이 부각되면서 또 시장에 관심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재도 강한 움직임 이어지면서 28% 급등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로보틱스 바로 밑에는 유진로봇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진로봇도 오늘 장에 20% 넘는 강한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식품 제조 공장에 자사 물류 이송 로봇을 도입해서 자동화를 구축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진로봇은 딱 1년 전인 작년 2월쯤에 만원 선에서 움직이다가 이후에는 쭉 밀려나고 있는 분위기였는데요.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장중에 이렇게 만원 선을 회복하고 있다는 점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와 보면 15위에는 DIC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가 옵티머스 로봇 생산을 준비하면서 대규모 채용 시동에 나섰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테슬라의 부품 공급사인 DIC가 로봇 관절 시제품의 생산과 테스트를 완료했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오늘 장에 또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6% 상승하면서 5,2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봇주들 묶어서 한번 짚어봤고요.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보면 2위에는 전진건설 로봇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가 대두되면서 매수 심리가 몰리고 있는데요. 직전 거래일에 상한가를 나타내기도 했었고 오늘도 강세가 이어지면서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6만 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7% 올리면서 58,6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4위에 위치한 PIE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유리기판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또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PIE는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강한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7,64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는 피롭틱스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47,3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현재는 4% 상승률 가져가면서 46,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12위에는 한빌레이저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흘 동안에 딱 5거래일은 밀리고 다시 5거래일은 반등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영업 손실이 약 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다는 공시도 올라왔습니다. 해당 사항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오늘 장에는 17% 강한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5,7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현재 순위권이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볼 텐데요. 7위에는 온코크로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10거래일 동안에 하루를 제외하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새해 들어서면서 6,000원대에서 시작했지만 한 달 사이에 2배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장에는 13,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4,000원 선까지 돌파하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5% 올리면서 13,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8위에는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은 오늘 장 초반에 동반 약세를 보이다가 낙폭을 만회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결국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현재도 0.7%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도 하다는 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54,1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13위에는 아스테라시스 자리하고 있는데요. 차세대 하이프 리프팅 신제품인 쿨소닉이 국내 식약처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내 FDA 승인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 급등이 나왔는데요. 현재는 윗꼬리가 다소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20% 넘게 오르면서 9,000원 선 위로 올라서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12% 상승률 가져가면서 8,5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14위에는 어보브 반도체 위치하고 있습니다. 딥시크 충격에 큰 폭으로 하락했던 뒤에 최태원 회장의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가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어보브 반도체인데요. 오늘 장에도 상승이 나와주면서 장중에는 10%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승분을 약간은 내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1% 상승률 가져가면서 13,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16위에는 제주반도체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닷새째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장중에는 4%대 빨간불을 켜냈지만 현재는 강보합권 움직임에 그치고 있습니다. 0.06% 오르면서 16,7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17위에 위치한 SOS랩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봇형 라이다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또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전거래일에 급등이 나와주면서 28% 장중 고점을 나타내기도 했었고요. 오늘 장에도 빨간불을 이어서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2% 오르면서 15,7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위로 넘어가 보면 하나오션 위치하고 있습니다. 독일 해운사가 중국 측에 발주하려 했던 선박을 한국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장중에는 64,800원까지 올랐었는데요.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한 채 약보합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0.1% 밀리면서 61,7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위로 넘어가 보면 19위에는 RS 오토메이션이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20% 넘는 급등이 나와주면서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21,300원 선 수준에서 고점을 나타냈었고요. 현재도 20% 상승률 이어지면서 27,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20위에는 삼양 NC캠 확인해 볼 텐데요. 지난 6일에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5% 늘었다고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고목가였던 18,000원을 회복하면서 오늘 장중에는 2만 원 선 위로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16% 상승률 가져가면서 2만 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일 누적으로 순위권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특히 오늘 조회 순위 상위권에는 대체로 로봇주가 많이 있지만 그 사이에도 전진건설 로봇이 꿋꿋하게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신고가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 전진건설 로봇 차익 실현을 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들고 가도 괜찮을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나온 뉴스들 보게 되면은 이번 주 미국에서 이제 유럽에 가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끝낼 거다라는 그런 고위급 회담, 또 네. 상당히 또 러시아와 민감한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진건설 로봇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 전진건설 로봇을 포함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주들에 대한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진건설 로봇은요, 우리 앵커님 잘 설명 주셨지만, 이번 주에 이제 큰 재료가 있습니다. 14일부터 미네는 안보회의 진행할 거예요. 여기는 대부분 이제 국가들의 부통령급 또는, 부통령에 준하는 급이 옵니다. 안보, 외교 관련해서요. 이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여기서 합의하는 바는 대부분 이행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화두는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인가예요. 왜냐면,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도 그렇고, 스탠스가 당장이라도 전쟁 끝내려면 끝내겠다의 스탠스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하겠지만,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내어줄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이걸 잘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되게 디테일하게 코멘트를 바꿔가면서 하고 있죠. 끝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지점들은 사실 기대되는 바는 큽니다. 다만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니고 이제 이야기가 좀 더 진행되고 확정이 나는 시간까지의 재료가 남아있다고 판단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우크라 전쟁이 예를 들어 종전이 됐다 하면은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 어떻게 될까요? 다 급락 나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전진건설 로봇 정도급을 제외하고는 우크라랑 연관되어진 기업도 잘 없죠. 이제 다산그룹주 정도가 이제 소폭 연관이 있고, 그 이외에 대부분의 종목들은 우크라 재건이랑 거의 상관없는데 이제 좀 엮여서 올라가는 경우 많죠. 막 삼부토건 같은 종목들. 이제 그런 종목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한번 쭉 빠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기대된다라는 바는 뭐냐? 이 종목들이 끝을 향해 달리고 있구나로 판단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테마주들은 저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이런 이슈가 불거졌을 때 트레이딩 뷰로 보고 나오는 게 가장 좋다. 이런 것들이 1순위로 놓고 보되, 예를 들어서 이거를 직접 투자하실 때 분석을, 특히나 기술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끌고 갈 수도 있는 여지가 남아있겠죠. 재료들이 일정에 따라서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지금 상태에서 제가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진건설 로봇을 샀어요. 샀는데 한 이 정도에 샀습니다. 1번 구간에 샀어요. 그럼 이거 지금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라면 팔면서 가져갑니다. 비중 줄이면서.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샀어요. 2번 구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아야죠. 여기는 이제 완전 짧게 보시려고 들어간 자리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얘가 막 이렇게 큰 폭의 조정이 나왔을 때, 이런 3번 구간, 이런 조정이 나왔을 때 사가지고 들고 가는 거야 전략 중에 일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한없이 어디 높은 줄 모르고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잡고 홀딩해도 될까요는 안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신규 진입은 하지 마셔라, 웬만하면. 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수익이 한 20-30% 정도 찍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홀딩해도 무방하다. 일정이 이제 16일까지 좀 남아있다 보니까 와중에 코멘트 하나만 제대로 나와주고 시장에서 부각받으면은 한두 번 정도 더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여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평단에 따라서 들고 가는 분들은 대응을 하시고, 없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건 놔주는 게 좋다. 이렇게 의견 마무리하겠습니다. 높네요. 높아요. 예. 자, 보유자 영역이고요.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어떻게 젓는다? 바짝 젓는다. 테마주에 대한 기본 전략이라는 것을 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종목들 여러 가지 시세가 나오겠지만 전진 건설 로봇은 또 이런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쉬운 건가 신고가가 싶을 정도로 많이 나는데요. 오늘 39개 종목이 납니다. 제가 코스닥이 왜 이렇게 잘 가면서 1%까지 상승폭을 다 이유가 있는 키워가지고
거죠. 와, 25개가 신고가를 내버리네. 대단합니다. 이러니까 코스닥이 가죠. 그렇습니다. 네, 종목장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네. 잘 골라야 돼요. 저희 시청자님께서 저 3위 종목 가지고 있는데 예지행 아까 할 때 3위 뭐였죠? 그거 가지고 계시다고 하네요. 세 번째로 오늘 관심 많았던 종목. 와, 이거 뭔지는 모르겠지만 수익 많이 내고 계실 것 같아요. 우량주 매수님. 우량님 잘하세요. 잘하세요? 네, 고수예요. 아, 고수예요? 네, 맞습니다. 와, 궁금하다. 지금 수익 얼마 내고 계신지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안 되겠죠? 우리 김수경 앵커 제일 궁금해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너는 얼마 버냐? 네. 올릭스 궁금합니다. 8036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 올릭스도 오늘 장난 올릭스. 아니잖아요. 그럼요. 오늘 모의수 때도 한번 다뤘었습니다. 왜 이렇게 잘하세요? 좋습니다. 다 고수의 한계가 느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토마토에 이런 분들 많으세요. 네, 그 중에서 오늘 조금 어려우신 분들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미옥님. 네. 저희 프랭커 중에 정미옥이라고 있었는데, 오미옥님. 아, 기억나요. 네. 기억나죠? 그럼요, 기억나요. 갑자기 생각나네. 그분이 했던 프로그램을 제가 받아서 했던 기억이 났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지금 애둘 키우면서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오미용님의 종목이, 보로노입니다. 오늘 이거 아침에 하셨죠? 했어요. 네. 했어요. 보로노이 오늘 잘 갑니다. 104,500원 매수가시고요. 기분 좋네요. 수익 중이시라고 해서요. 네. 네. 10% 가지고 있는데 매도가를 중기하고 단기 두 가지로 나눠서 함께 어쩌보셨습니다. 와, 되게 가파르게 올라오네요. 보로노이가. 네. 오늘 장중에 거의 15%까지 슈팅이 있었고요. 신고점이 125,000원이거든요. 거의 가고 있습니다. 거의 근접하고 있는 그걸 시세예요. 넘어야 될 텐데. 네. 그게 관건입니다. 넘을까 말까. 네, 요게 궁금하시겠죠, 그쵸, 당연히. 그쵸. 네, 예, 언제쯤 차 실현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단기가 좋겠습니까? 중기가 좋겠습니까? 가격대도 조금 정해주실 수 있다면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뭐 단기 중기 보시려면 전고점 팔아야죠. 이제 팔 생각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 종목은 더 들고 가도 됩니다. 이제 보로노이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상당히 기대되는 지점들이 많아요. 특히나 신약 쪽에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타겟인데 이게 표적항암제거든요. 표적항암제 중에서 이 보로노이의 지금 일상 데이터를 갖고 있는 물질이 뭐가 특징이냐면 사실 비소세포 폐암이 이제 소세포 폐암 비해서 한 2배 정도 환자 수가 많아요. 같은 폐암이지만. 근데 거기에서 주요 타겟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티그리소입니다. 타그리소. 타그리소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썼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투여를 했는데, 이제 항암 치료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적응을 합니다, 암세포가. 그래서 약이 잘 안 들어요. 오래 쓰기 시작하면. 그래서 잘 안 듣기 시작하면 이제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약을 안 듣는 돌연변이 타겟으로 쓰려고 하는 물질이 이 보로노이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 물질이에요. 근데 이거 데이터가 지금 계속 좋다 보니까 이번 일상 데이터 발표가 4월에 있는 AACR에 할 거예요. 이거 지금 기대감이 상당히 크죠. 이게 주력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AI 관련 모멘텀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전 둘째라고 봅니다. 지금 얘네가 주력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데이터 값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대하고 있는 기업이 많죠. 기대하고 있는 기업이 많다라는 건 뭐냐면 잘 발표하게 되면 빅파마 향으로 해서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발표 나오면은 신약테크 바이오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이 상당히 크게 나오죠. 이런 지점들이 지금 기대감 세게 받고 있는 거고 사실 저는 전고점 넘어갈 것 같아요. 그냥 들고 가시면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눌려 있을 때 찬스로 보는 거예요. 이런 눌림 구간에서. 재료가 다 정해져 있고 이게 일정도 정해져 있고 데이터 좋은 거 알고 있는데 변수가 없는 상태에서 시장이 깨졌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싸게 담을 수 있는 기회죠. 제가 이 상담 드릴 때도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좋은 애들이 싸졌을 때 사야지 한없이 싸지는 애들 있죠. 꼭대기에서 막 고점 대비하면 막 70% 80%씩 마이너스 나 있는 종목들. 그런 거는 많이 싸졌다고 해서 사는 그런 종목들이 아닙니다. 더 내려가요. 지하가 없이. 그래서 항상 재료 있고 모멘텀 좋고 또는 실적 좋고 이런 종목들이 조정 나왔을 때 사는 게 상당히 좋다. 근데 그런 거 쳐도 이제 우리 신청자분은 조정 나올 때 산 게 아니고 이거 올라갈 때 사신 것 같죠. 그래서 다만 이제 종목을 잘 고르셨기 때문에 추가 퍼포먼스 기대감이 상당히 좋은 거고 이런 지점들은 저는 잘하셨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로 판단하시면 지금 이 12만 원 레벨 있죠. 사실 다 왔어요. 지금 파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좀 끌고 갈 수 있다 하시면은 이제 신고가 랠리가 나올 때 비중 조절하면서 가는 거죠. 조금씩 팔면서 또 조정 나오면 더 담고. 근데 재료 자체가 이제 4월 타겟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기간도 있고 여유롭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굳이 단기 타겟을 하겠다 하시면 그렇게 전고점에 파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에 따라서 갈리겠다라고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루노의 설명을 네. 들어봤습니다. 오늘 워낙에도 슈팅이 강한 종목이어가지고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김근우 전문가님의 설명이 또 좋은 답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네. 우리 김근우 전문가하고는 여기까지 좀 그럴까요? 다뤄보도록, 한 종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 이 랭킹을 너무 잘 뽑은 게 네. 너무 할 말이 많아. 너무 할 말이. 자, 저 외식비, 네. 옛날에 그런 적도 있습니다. 뭐가요? 치킨을 제가 네. 하도 시켜 먹어서 네. 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따로. 불려갔어요. 호출당했어요. 저는 유일하게 호출함 당해봤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치킨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핸드폰 말고 이제 손으로 쓰셔가지고 가계부를 가계부, 적으셨었는데 꼼꼼하시다. 네네. 어머니 자랑해요. 그래서 네. 가계부를 하나 딱 꺼내시더니 네. 자, 건아 이거 봐봐. 이게 2월 시작이야. 자, 치킨, 치킨. 막 일별로 다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건데 한 달에 그러면 최대 많이 먹은 게 몇 회예요? 한 달에 몇 회 드셨어요? 치킨을? 거의 다 채웠죠. 한 달에? 그러니까 주중에 5일 중에 4일을 먹고 막 이러니까 우와. 이제 어머니가 부를만 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진짜로 너 뭐가 잘못됐니? 혹시 어디 잘못됐니? 위에 구멍 났니? 뭐 이런 얘기하면서 회중약 사다 주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가끔 먹어야 맛있지. 네. 이게 너무 또 이게 또 고마운 줄 모르고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치킨의 세계는 무한대 아닙니까? 다 맛도 얼마나 다양하고 브랜드도 많고 이거 뭐 일주일 내내 돌려 먹어도 솔직히 식상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치킨은. 그러니까요. 뭐 네. 집에 먹을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먹으니까 좀 어머니는 속상하신 것도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kg 됐구나. 저희 봐, 맞잖아요. 아임리얼님께서 닭들의 원혼이 그렇습니다. 닭들의 원혼이 배로 몰리면서 그렇게 뚱뚱해졌다. 네, 뚱뚱해졌다. 빼는데도 돈 엄청 드셨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이게 다이어트에 성공한 남자예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꾸준하게 하고 계시지만. 지독하죠. 예. 네. 저희가 4인 기준 했을 때 적정 외식비를 하고 있는데 압도적으로 또 1등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거를 차치한 답변을 4위. 네, 4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가 될까요? 4인 가족 외식 했을 때 3에서 40만 원 요거 되게 많이 드는 거거든요. 이거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3.2%밖에 안 나왔습니다. 진짜요? 네. 와, 이거 봐봐. 한 달에 한 4번 한다고 쳐봐요. 3, 4번 한다고 쳐봐요. 그럼 얼마입니까, 이게? 야, 그럼 100 넘는 거예요. 160. 네, 160? 40이라고 쳤을 때 160 나오는 거예요. 외식비만 식비 빼고. 그렇죠. 그쵸. 그렇죠. 우리 딴 데 손가락 빠는 게 아니죠. 외식비는 한 끼예요. 하루 한 끼에 40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거의 네. 월 한 300 넘게 밥이 식비가 나온다라는 네. 거죠. 뭐 킹크랩 드시러 가셨나? 대단하다. 근데 생각보다 네. 또 저러면 그렇게 또 비싼 거 먹지도 못해 또 보면요. 왜요? 여러 개 시켜버리면 킹크랩은 그냥 한 마리로 끝나지만 네. 나머지 또 안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휴. 그러니까 이게 식비가 한 가정에 저희가 생활비를 보면은 꽤 많은 포션을 차지하거든요. 그렇죠. 요거를 아껴야 됩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쓸 때는 써야 되지만 네. 조금 과한 감이 있긴 합니다. 3, 40만 원. 많이 벌어야겠다. 많이 벌겠습니다. 네. 자, 많이 벌기 위해서 이번에 이분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산산 무슨 산 금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검사입니다. 전문가님도 아드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식비 많이 쓰셨어요? 식비요? 네. 저는 유창하 앵커도 지금 쌍둥이죠. 그럴 때 상황과 상황과 쌍둥이 맞아요. 맞아요. 네. 형이고요. 예, 저도 쌍둥이거든요. 진짜요? 제 아들이 쌍둥이라서 네. 외식비가 많이 들어가죠. 하나 사면은 하나 가지고 안 사니까 항상 2개를 사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돈이 많이 식비만 들어가는 많이 거죠. 드는 게 아니라 돈 되게 많이 드셨겠다. 우리 금산 맞죠? 전문가님도 허리가 네. 휘도록 그렇게 돈 벌어서 애들 걷어먹이고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금산 전문가님도 네. 다 또 경험을 해보셨네요. 네. 자, 교장 볼까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하고 윤종영님께서 저희 금산 전문가 또 반겨주셨고 건혜커님이 산산 무슨 산 금산하고 또 아재 개그로 딱 넘겨주셨는데 계획했던 거에서 좀 당황했어요 옆에서. 그랬어요? 산산 무슨 산 금산? 네. 이제 어느 순간부터가 이게 되더라고요. 웬만 이런 거 싫어하는데, 네. 이상하게 아까 이제 전진건사람, 후진될 수도 있어요. 막 이런 생각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이제 아재 개그 너무 심하시다. 이거 이제 올라오셨다. 저희 네. 지금 담당 PD 막 딴 PD 한 명 있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그렇게 쳐요. 그 얘기를 아재 하지 개그맨. 말라고 해도. 아재. 네, 아재 개그 하는 사람 특징이 자기가 네. 되게 만족스러워합니다. 그걸 하면서. 네. 자, 어쨌든. 네, 금산 전문가님께서는 만족하고 계실지 그러면 안 금산이라고 되는데.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금산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첫 종목 저희 출발해볼까요? 네. 자, 봄나리님께서 네. 이 종목 좋죠. 한미반도체입니다. 자, HBM 쪽으로 얘기 나왔을 때 정말 뜨거웠던 종목이기도 하고. 왜 이렇게 많이 빠지죠? 근데? 자, 11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방금 전에 10만 원 깼네요. 20%를 보유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또 더 내려가긴 했었죠. 9만 원대로 떨어졌는데 네네.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정말 걱정입니다. 이러시네요. 고민되시겠어요. 예. 한번 6만 9,400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한 반등 줬다 다시 한번 다 내놓는 상태네요. 네네. 자, 금산 전문가님, 한미반도체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이 종목이 상장된 지가 2005년도에 상장이 됐죠. 지금 딱 25년이 됐네요. 25년 동안에 지난해가 가장 영업이익이 많이 나왔죠. 2,500억 정도가 나왔으니까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온 거죠. 한미약품이. 한미 반도체가요. 2,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현재 시가 총액을 보시면, 거기가 9조 6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대비해서, 시가 총액이 많이 나가는 거죠. 물론, 한미 반도체가, 지난해 2,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올해 영업이익은 지금 정권회사의 컨센서스가 지금 4,232억 원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 정도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올해 한 3,500억 요 정도, 또는 한 3,800억 정도, 이 정도를 제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한미 반도체의 주가의 상승 여력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제가 좀 이따가 요 종목 진단해드리고요. 제가 반도체 탑픽 종목 몇 종목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이거는 올해 한 상반기 정도까지만 가져가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1만 2천원에 매수하셨잖아요. 요거는 충분히 아마 돌파가 나올 것 같고, 앞전 고점 있죠? 12만원 정도까지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목표가를요, 12만원 정도를 잡으시면 돼요. 만약에, 좀 더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13만원 정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니까 좀 여유있게 가져가실 분들은 한 13만원까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좀 단기적으로 보면 12만원은 가능합니다. 이거는 한 3월 말 정도까지 1분기까지 하면 보유하는 그런 전략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고요. 저는 이제 반도체에서 보는 종목은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죠. 반도체 공부를 여러분들 많이 해보시면요. 반도체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보시면 반도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 어떤 종목이 성장성 있게 갈 수 있느냐, 그렇게 놓고 본다면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죠. 이게 나와 있는 리노공업이에요. 요 리노공업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종목을 저는 탑픽 종목이라고 제가 봅니다. 제가 리노공업을 탑픽으로 보는 이유 중에 몇 가지를 아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 리노공업은 여러분들 모멘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은 이게 보시면은 제가 금융감독은 금감원 공시에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이게 분기 보고서가 나와 있죠. 이게 분기 보고서잖아요. 이게 보시면은 그 최대 주주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최대 주주가 나와 있어요. 이게 보면은 이 최대 주주가 이채훈 씨예요. 50년생이죠. 50년생이면 올해 한번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럼 이게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이게 이경민 씨라고 있죠? 예, 1984년생이잖아요. 지금 자녀가 지분을 있잖아요. 지분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채원 씨가 최대 주주인데 자녀들한테 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거는 매각도 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에요. 대표이사가 50년생인데 자녀들한테 주식 한 주도 물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런 걸 제가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데 상장한 이유로 있잖아요. 2001년도에 상장을 했죠. 역성장이 딱 2번밖에 없었어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내용들이죠. 역성장 있잖아요. 딱 2번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이걸 한번 여러분 관심 있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노공업을요. 그 다음은 저평가되어 있는 쪽을 보고 싶다 그러면요.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성이 최고로 좋은 종목은 리노공업이 되겠고 주가가 싼 주식을 이야기한다면요. 이게 나와 있는 원익 QNC 주가가 제일 싸요. 원익 QNC 주가가 제일 싼 주식. 이거는 싼 주식이라고요. 실적 대비해서 싼 주식은 원익 QNC고요. 성장주는 리노공업이에요. 그걸 알고 투자를 하시면 되겠고 오늘 이게 나와 있는 한미반도체 이것은 단기로는 12만원 좀 중장기적으로는 13만원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나 너무나 주가가 비싸기 때문에 예전처럼 주가가 달력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싼 주식이구나. 한미반도체가 하나 딱 들어가는데 나오는 종목은 세 종목이 따다단 나와버립니다. 리노공업까지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12만원 충분히 가고 13만원 도전 까지도. 가능합니다. 예. 리노공업과 원익 QNC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모든 걸 저희가 주식시장에서 그 타이밍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희 미샤님께서 필업은 조정 안 나오려나 봐요. 기다리시다가 놓치셨나? 아하. 그리고 필업 너무 빨리 접었어요 하고 빨리 파셨나 보다. 슈팅스타님께서는.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또 타이밍에 대한 아쉬움들을 많이 적어주시네요. 네. 주식만이 아니죠. 뭐 인생도 정말 타이밍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쵸? 우리 시청자분들의 수준은 요즘 보면은 종목 선택은 되게 좋으세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진단하다 보면은 타이밍이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뭐 될 때 바짝 챙겨야 되는 게 아닌가 인생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고 보면은 주식하고 인생의 공통점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하는 걸 수도 있어요. 희노애락. 이때 너무 좋은데 어느 때는 또 그 옛날이 또 그땐 좋았지. 그렇죠. 요즘 이게 수익이 안 나네. 막 이럴 때도 있고요. 네. 네, 쉽지 않습니다. 늘상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죠. 네. 주식시장은 늘상 긴 사양을 놓는 순간에 뭔가 또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 종목 저희 현대건설 넘어갈게요. 건설주. 네. 예. 스탑비티님이신가 어떻게 읽어야 맞아요. 돼요? 맞아요? 스탑비티 맞아요. 스탑비티님께서 현대건설 31,500원에 올려주셨고 수익을 내고 계세요. 네, 32,000원대 오늘 시세 나오고 있고요. 5%신데 근래 들어가셨나 싶네요. 네, 어디까지 볼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많이 힘들었네요, 현대건설도. 진짜 근데 치고 올라갈 때 숨쉰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장난 아닌데 올라갈 네, 때는. 근데 올라가는 또 속도나 이게 폭도 가팔라가지고. 그러게요. 진짜 궁금하네요, 전문가님. 현대건설이 36,000원 신고가 자리하고 지금 많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주 투자 괜찮다고 보시는지 기회비용도 생각을 해가지고요. 네, 어디까지 목표가 잡을 수 있는 종목일까요? 네, 여러분들 연기금 있죠. 제가 이제 느닷없이 이제 연기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연기금이 지금 기금 적립금이 얼마 정도가 되냐면요. 한 1,185조 원 가까이 돼요. 여러분들 연기금이 지금 우리가 그 기금 적립금이 1,185조 가까이 되는데 지금 해외 주식 있잖아요. 해외 주식에 한 420조가 들어가 있어요. 420조가.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 얼마 정도 돈을 투자했냐면요. 한 140조를 투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지금 요 140조 원을 지금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요 비율이 지금 전체
아까 기금이 1185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한 13%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기금에서 국내 주식에 지금 투자한 비율이 전체 기금 1185조 원 중에서 140조 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올해 아마 연기금에서 목표치가 15%예요. 여러분들 이거 좀 알고 계세요? 연기금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연기금이 그전에는 여러분들 국내 채권에 많이 투자하고 또는 해외 채권에 많이 투자했는데 아마 올해 국내 주식에 지금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연기금에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지금 어떤 종목에 배팅을 하고 있냐면은 낙폭가대 반도체에도 많이 지금 투자하고 있고요. 건설주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제가 연기금에 좀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기금이 여러분들 1988년도부터 지금까지 지난해 2024년까지 평균 수익률 말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복리로 따지는 거예요. 연평균 수익률 한 6% 가까이 돼요. 여러분들 연기금이 과연 그 기금을 가지고 운용을 해서 1년에 얼마 정도의 수익을 내느냐 한 6% 정도 수익을 내거든요. 복리로 제가 계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연기금에서 매수해가지고 사상 신고가가 간 종목이 하나 있죠. 연기금에서 집중적으로 배팅해가지고 사상 신고가가 나온 황제주 하나가 있잖아요.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여러분 이게 삼성바이오 보세요. 사상 신고가가 나왔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누가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렸습니까? 여러분들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가요. 여러분들 연기금이 보세요. 연기금 보세요. 며칠 동안 연기금이 매수했나 순매수했나 볼까요? 여러분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있잖아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12월 20일부터 여러분 오늘이 2월 10일이잖아요. 약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매도하지 않고 계속 지금 매수가 들어왔죠. 이거 누구 작품이에요? 연기금이 끌어올린 거죠. 그죠? 연기금에서 만든 거잖아요. 우리나라 항제주 하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항제주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누가 끌어올렸느냐? 연기금에서 끌어올린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연기금에서 매수하는 종목이 많아요. 최근에 연기금에서 매수한 종목이 어떤 종목군들이 있냐면 여러분들 바닥권에서 하나솔루션, 아모레퍼시빅, 한전기술, KCC, 카카오뱅크 같은 종목이 집중적으로 연기금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에요. 그걸 내가 왜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현대건설 보세요. 최근에 누가 이거 주가 끌어올렸습니까? 현대건설 주가를 누가 이렇게 끌어올렸냐고요. 이걸 알고 주식을 하시려니까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연기금이 끌어올린 겁니다. 연기금이. 연기금 주가 끌어올린 거라니까. 여기 나와 있는 현대건설 주가를 연기금에 집중적으로 지금 배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연기금이라고 하는 곳은 연기금은 단기적인 투자하는 곳이 아니죠.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곳이 연기금이잖아요. 그래서 연기금 볼까요? 얼마나 배팅했나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장에 그 맥을 잡고 하세요. 아무렇게나 주식하지 말고요. 자, 이보세요. 11월 22일부터 집중적으로 연기금에서 매수를 하고 있죠. 보세요. 16만 주, 26만 주, 35만 주, 7만 주, 21만 주, 12만 주, 10만 주, 20만 주, 27만 주. 오늘도 현재 15,000주. 1, 2, 3, 4, 5, 6, 7, 8, 9, 10. 10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잖아요. 그죠? 10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 앞으로 연기금은 여러분들이
베팅하는 종목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그게 무리가, 그게 업황이에요.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연기금에 가면은 기금 본부가 있을 거 아니 그죠? 연기금 기금 본부가 있어요. 본부가. 여기에 각 전문가들이 다 포진되어 있잖아요. 이 종목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매수한 가격대가 31,500원에 5%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종목은 최소한 10% 정도 가져가셔도 돼요. 이게 일봉 차트고요.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입니다. 이게 월봉 차트예요. 월봉상에서 보시면, 월봉상에서 제가 기술적으로 보시면요, 스타캐스틱 보세요. 스타캐스틱이 지금 이제 침체에서 벗어났잖아요, 그죠? 우리가 20 이하를 침체라고 하는데 이제 벗어났잖아요, 이제요. 상승세가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스타캐스틱의 퍼센트 K 값이 얼마냐면 이제 27이에요. 그럼 최소한 50까지 가져가는 거, 60까지. 50에서 60까지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얼마 정도까지 가격이 나오냐면은 최소한 4만 원대까지의 상승세는 나올 수는 있어요. 남바가 바뀌는 거죠. 3만 원대 남바가 4만 원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 4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거죠. 같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연기금이 있잖아요. 같이 가는 동무가 있습니다. 혼자 산을 올라가기가 힘들 때는 동무들하고 같이 올라가면 힘이 들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종목은요, 적어도 37,000원, 짧게는 37,000원, 여유있게는 4만원까지 가져가시면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계금 한 10번 얘기하셨다. 동무다, 되게 동무. 길게 네. 얘기하셨어요. 네, 외롭지 않은 길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4만 원 도전, 네, 그렇습니다. 받으셨네요. 자, 현대건설이었습니다. 자, 오늘 랭킹쇼 지금 5위까지 공개가 되어 있는데 다음 순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공개했죠. 저희가 3위. 3위까지. 자, 네네. 자, 이번에 3위에서는 도대체 얼마까지 쓰게 될지 3, 40도 많은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이죠. 20에서 30만 원. 네, 몇 %예요? 네, 요 정도 쓸 수 있지. 쓸수 있죠. 네, 한번 거하게 먹으면. 네. 만약에 뭐 생일이나 이런 거면 저 정도, 20은 좀 적은 것 같고 네. 한 30에서 35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저 정도 나오려면 넷이서 메뉴를 뭘 먹어야 될까요? 이 호텔 뷔페는 조금 더 나올 것 같고. 호텔 말고 네. 약간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그 정도, 가서 네. 메인 요리 푸짐하게 한 3개 시키고 그럼 뭐 좀 저 정도 나오겠다. 와인 네. 같은 거 하나 따고 이러면 그쵸. 그죠? 거기에서 이제 와인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가격이 조금 더 이게 나오죠. 저 정도 나오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차 끌고 온 사람은 못 먹고 맞은편만 좀 마시면 네. 잘 대접해드리고. 저 예. 외식 빼서 대리비는 뺀 겁니다. 대리비 뺀 겁니다. 빼고 먹은 것만. 집에 네. 걸어간다 술까지 기준이에요. 먹는 것만. 술 다 네. 깨고 이렇게 했을 때 13.9%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벌써 2시 넘었어요. 2시 6분이다. 빠릅니다. 네. 자, 2시 구간에는 어떠한 종목들이 괜찮게 움직이고 있는지 변동사항들 알아보겠습니다. 예전 거 넣어주십시오. 2시 구간 지나가면서 1시간 간격으로 또 시장의 관심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새롭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1위에 셀바스 AI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음성 기록 제품인 셀비노트 3.0 서버형을 조달청 디지털 서비스몰에 공식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에서의 도입을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오늘장의 주가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셀바스 AI 오늘장에 13% 상승하면서 현재 16,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2위로 넘어가 보면 삼현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틀 연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15,000원을 돌파하면서 15,750원에서 고점을 나타냈었지만 현재는 윗꼬리가 다소 달리면서 8%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마감까지 15,000원 선에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3위에 위치한 유진 로봇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두 자릿수의 강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20% 가까이 오르면서 만원 선을 소폭 상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장 종가에 또 10,000원을 지켜낼 수 있을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위로 넘어가 보면 RS 오토메이션 위치하고 있습니다. 로봇 모듈의 부품 중에 하나인 정전 용량식 엔코더 기술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 2만 원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도 16%의 두 자릿수 강한 상승률 가져가면서 정확히 2만 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유리기판 관련주 피롭틱스가 5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흘째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달에 2만 원대에서 시작했는데 어느덧 이렇게 4만 원을 돌파하고 장중에는 48,350원까지 5만 원을 바라보면서 고점을 나타냈습니다. 현재도 5% 상승률 가져가면서 47,000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6위로 넘어가 보면 클로봇 자리하고 있습니다. 클로봇도 여전히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16%대 두 자릿수에서 고점을 나타냈었지만 현재는 한 자릿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8% 오르면서 27,000원 선 부근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 보면 7위에는 유일 로보틱스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강한 급등이 나와준 종목인데요. 현재는 상한가가 약간은 풀려 있습니다. 그래도 두 자릿수의 강한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25%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8위로 넘어가 보면 시메스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윗꼬리가 다소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중에 정확히 5만 원을 터치하면서 장중 고점을 나타냈습니다. 현재는 12% 상승률 가져가면서 45,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9위에 위치한 한빛레이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마찬가지로 유리기판 관련주로 묶이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달 3,000원 선에서 시작해서 어느덧 장중에는 6,000원 선 위로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20% 상승률 가져가면서 6,000원 선 약간을 벗어난 채 5,900원 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권 아래로도 내려와 보겠습니다. 10위에는 비보존 제약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3거래일 연속 상승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마약성 진통제 시장의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기업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비보존 제약 현재 14% 두 자릿수 상승률 가져가면서 9,2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권 아래 11위로 내려가 보면 삼성전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당일 누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보다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장 장 초반에는 1%대 하락을 보여주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반대로 1%대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4,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아래로 내려와 보면 휴림 로봇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두 자릿수의 강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휴림 로봇도 오늘 장중에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상한가 약간은 벗어났지만 28% 정말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20원 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현재 구간에도 파란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일 누적으로 만나봤을 때 4%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하락분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6% 가까이 조정을 받으면서 38만 8천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14위에는 전진건설 로봇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중에는 두 자릿수 상승률 가져가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5%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는 6만 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었고 현재는 57,7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P 시스템스 만나보겠습니다.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11,000원 선 위로도 올라서기도 하면서 12,000원 선을 바라보면서 장중 고점을 나타냈습니다. 현재는 다소 상승분을 반납했지만 그래도 7%의 강한 상승률 이어가면서 1,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위로 넘어가 보면 이렌시스 위치하고 있습니다. 로봇주로 묶이면서 오늘장에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현재 5% 상승률 가져가면서 6,000원 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위에는 삼양 NC캠 여전히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20% 가까이 강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23,3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위로 넘어가 보면 18위와 20위에 이렇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리고 레이크 머트리얼즈까지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오늘장에 4만 원을 넘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20% 급등이 나와주면서 44,400원 나타내고 있고요. 20위에 위치한 레이크 머트리얼즈도 20% 넘는 급등이 나와주면서 14,000원 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4,000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종가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19위에 위치한 큐렉소도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현재도 4%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시장의 관심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당일 누적으로는 로봇주가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져가고 있었다면 지금은 또 유리기판주가 댓글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합류하면서 이렇게 유리기판주에도 다시 한번 불이 붙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유자분들 혹시 추가 매수도 괜찮을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신고가가 많이 나오는 게 로봇도 있고 유리기판 있습니다. 네. 필옵틱스하고 PI가 오늘 또 신고가를 다시 경신하게 되면서 유리기판도 이게 좀 식지 않고 있는 테마입니다. 연초부터 쭉 시세가 나고 있는데 네. 추가 매수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문가님. 유리기판주에 대해서 뛰어드는 거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좀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제 산업이죠, 그죠? 이제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죠. 그동안은 이 세상에 유리기판, 우리가 글라스 기판이라고 하는 게 없었잖아요. 이제 새롭게 나오는 산업이죠, 그죠? 우리가 기존 그 반도체 기판을 이제 유리로 이제 대체하는 차세대 기판이죠, 그죠? 그 기존의 플라스틱 반도체 기판보다도 뭐 안정성이 높고 그다음은 전력 효율이 좀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하나의 그런 이제 테마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놓고 보면은 하나의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최근에 우리가 유리기판의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필옵티스 주가가 한번 보세요. 지금 최근에 3일 동안 주가의 상승이 상당하잖아요, 그죠? 이게가 이날 지금 24%, 그 다음날 15%, 오늘 지금 5.8%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SKC 한번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게 SKC죠. SKC도 여러분들 유리기판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안정적인 그런 매매를 저는 이제 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매매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어떤 종목을 저는 매매할 수 있냐면 저는 삼성전기를 하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삼성전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지금 삼성전기죠. 가장 안정적인 우리가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 투자 금액이 좀 크신 분들은 여러분들 요 유리기판주 잘못 찾게 되면 여러분들 단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삼성전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유리기판에서 가까운 그런 종목이라 볼 수 있죠. 따라서 삼성전기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143,900원이잖아요. 충분히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어요. 이럴 때 다 매수 기회가 다 왔었다니까요. 요 구간에 보세요. 주가가 1차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충분한 눌림목이 나왔잖아요. 그죠? 뭐 최근에 주가 이렇게 이제 돌아서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매매한다고 했을 경우에 삼성전기 같은 종목을 매매하면 가장 무난하죠. 뭐 이 종목은 지금 자리에 뭐 잡아도 크게 무리가 없네요. 적어도 요 정도까지 한 17만 원 정도까지 보유하는 그런 전략. 이게 가장 좋아 보이고요. 다른 종목을 하는 것보다는 삼성전기 가장 안정적이고요. 그 다음은 두 번째로는 보시면은 그 SKC인데 여러분들 SKC라는 종목 자체가 주가가 있잖아요. 대단히 비싼 주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SKC가 지금 기업이 적자 기업이잖아요. 보세요. 지난해도 2023년도도 적자잖아요. 이런 적자 기업의 SKC가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가 6조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요거는 매매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측면에서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더라면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매매하고 싶다고 했을 경우에 물론 뭐 이게 보면은 여러 가지 종목이 있을 수 있으나 삼성전기가 가장 안정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는 전략, 뭐 지금 자리에 뭐 삼성전기를 매수해서 한 17만 원까지 가져가는 전략, 요 정도 가져가면 적어도 한 20-30% 수익이 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번 전략을 한번 들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유리기판주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귀 쫑긋하고 들으셨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맞습니다. 네. 자, 종목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보면 섹터로 봤을 때 게임이 좀 안 좋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네. 최근에 한 6개월 또 흐름을 보게 되면은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완만하게. 그래서 크래프톤만 잘 가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종목 내에서도 가는 것만 가는.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이 아까 카카오 게임즈도 봤지만 이번에 이것도 보겠습니다. 넷마블입니다. 네. 이 게임도 뭐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퍼블리싱도 엄청 많죠. 박종민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58,35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5,000원대니까 많이 좀 깎여있는 상태이고 그러시네. 오늘의 반등이 좀 계속 나와야 되는 그런 그러게요. 상황인데 20%인데 이거 오래됐어요. 아이고 딱 오래되셨네요. 보니까 예. 거의 하단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또 그 전에 한 풍파 보십시오. 장난 아니죠. 최근에 또 깨고 내려와 버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네.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넷마블 자체가 또 다시 또 중요한 지지선들을 깨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지금 제 앞에 보면은, 제가 주식, 전문가를 하려고, 저한테 이제 주식을 배우는, 수련생이라고 할까? 앞에 앉아 계시는데, 워낙 게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게임주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제가 기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아마, 게임주에 대해서는 제 앞에 앉아있는 요 수련생만큼 아마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게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 방금 우리 앵커님이 이야기했는데 크래프톤이라는 종목 있잖아요. 이게 나와 있는 이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요 제외하고는 지금 자리에서 게임주를 매매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크래프톤이라는 종목도 제가 아마 라스트 찬스에서 아마 이야기해 드렸을 거예요. 제가 요 종목을 아마 이야기해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순전히, 저 앞에 앉아있는 저 수련생한테 내가 듣고 생각하고 해서 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나와 있는 여러분들, 넷마블이 물론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으나, 넷마블 주가가 움직이려면요, 최소한 하나의 게임 자체가 완성도가 높은 게임 하나가 출시가 돼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주가가 탄력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따라서 다만 있잖아요. 이 종목은 실적이 흑자로 돌아섰다는 것. 그게 하나의 위안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2022년도에 1,000억 정도의 적자를 봤다가 2023년도에 685억 적자폭이 줄어들었잖아요. 지난해 3분기까지가 1,8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주가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주가는 더 이상 주가는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자리는요, 딱 주가가 아래쪽으로 하방 경직은 확보가 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다만 이제 주가가 하반 경직이 확보가 되더라도 돈을 벌려면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해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죠? 이 종목은 주가가 상승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 55,000원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으나 요 55,000원 이상은 당분간 어렵다는 걸 생각하시고 일단은 55,000원까지 그 정도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58,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거의가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이니까 좀 시간을 한번 투자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그다음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보시면은 이게 NC소프트라는 종목 있죠. 이 종목도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것도요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요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NC소프트 주가도 지금 이 바닥이라 해서 주가가 바로 가기는 어렵다는 거, 확실한 게임이 나오지 않고서는 NC소프트 가기 어렵다는 거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고요. 이게 나와 있는 넷마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았었기 때문에 55,000원까지는 한번 기다려볼 수 있다. 한 3월 말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넷마블이었습니다. 조금 이제 매수가까지 오기는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네. 손실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가격대 55,000원 말씀을 드리고 한번 잘 대응하셔가지고 딴 전문가 한번 갈아타 보시는 것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때로는 눈물의 이별이 또 새로운 또 만남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기한 건 우리 저 금산 네. 전문가님은 수련생도 있다. 아, 네. 수련생 분이 나이가 어리신가 좀 궁금하네. 이렇게 잠깐 돌려주시면 안 돼요? 아, 궁금하다. 수련생. 나중에 토마토 증권통에 혹시 데뷔하거나 딴 데 데뷔하시면 그럴 수 있죠. 그때 얘기해 주실 수 있을 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자, 네. 오늘은 금산 전문가 여기까지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산 전문가였습니다. 네. 수련생 분이 많이 배우시겠어요. 저 금산 교장 선생님한테. 금산 네. 전문가님은 워낙에 이게 좀 깐깐하시게 또 가르쳐 주실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약간 츤데레 스타일이실 것 같아요. 그럴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누군지 하지만 좋은 날 있으실 거예요. 누군지 네. 모르겠는데 너무 네. 고생 많을 것 같은데 그냥 힘내십시오. 네, 자. 저희 그러면 시간이 다 돼가지고 1, 2, 빨리 1, 2. 봐야겠다. 예. 바로 보죠. 네, 1, 2위 공개하겠습니다. 적정 매식비 4인 기준입니다. 얼마냐면 10에서 20만 원이 무려 압도적입니다. 반이 나왔어요. 50%. 저거 인정. 네, 저 정도. 10만 원 이하가 31.9%. 네. 저는 약간 2등 쪽인 것 같아요. 아직은 2위 쪽. 10만 원 이하. 네. 많이 먹잖아요. 감내할 만합니다. 감내할 네, 아직까지는. 나중에 네. 커서 엄마 사줄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럼 그러겠죠. 엄마 뭐 좋아해? 그럼 사줄 거예요. 그때 가서 막 울 거야 아마.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또 예. 네, 육아에 전진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들은 또 10에서 20만 원이 45%로 가장 많았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하게 오늘 외식비 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좀 달려가지고 종목 진단 도와드렸는데 네. 시장은 전혀 이상 무거든요. 네, 코스닥 가요. 그대로 네. 네, 시세가 거의 고점권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750선 내외에서 왔다 갔다 플레이하고 있고요. 네. 거래소가 조금 답답이긴 한데 그래도 안 빠지잖아요. 다행이죠. 네, 2516선에서 26선에서 하방 지지를 아주 강력하게 확보하고 있다는 점 반가운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 좀 변수는 안 좋은데. 네, 그렇죠? 좋습니다. 예. 잘 버티고 있는 우리 증시 네. 오후장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